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나요? 내일 회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건강이 나빠지면, 관계가 끊기면.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데일 카네기의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입니다. 국내에는 자기관리론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책, 출간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책이 다루는 문제는 단 하루도 오래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시대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걱정이라는 괴물의 정체를 까발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기술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일부 걱정이라는 괴물의 정체,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 이유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누군가가 상처를 줘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져서. 하지만 카네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상황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건을 겪고 나서 그걸 계속 떠올리고 계속 확대하고 계속 왜곡하고 끝내는 미래까지 망칠 것처럼 상상합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걱정은 현실을 소재로 만든 상상 속 재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한번 상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재생됩니다. 볼 때마다 더 선명해집니다. 볼 때마다 더 끔찍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계속 씹어먹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카네기의 핵심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은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이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싸워야 할 적이 세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부 걱정의 구조를 해부한다. 걱정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공포.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이 둘이 합쳐지면 인간은 멈춥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한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한다. 이 모든 걱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행동이 멈춥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삶이 무너집니다. 이게 걱정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현실은 멀쩡한데 인생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습관이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게임이 바뀝니다. 당신이 맞서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패턴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3부 걱정을 끊는 첫 번째 기술, 최악을 직면하라. 이제부터 진짜 기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술,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여라. 이건 역설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최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카네기는 정반대로 갑니다. 끝까지 밀어붙여라. 최악이 뭐냐고요? 사업 실패, 돈 잃는 것, 사람들의 시선, 관계 단절? 좋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그래서 죽냐?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최악을 직면하는 순간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본질은 모호함입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최악을 구체화하면 모호함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줄어듭니다. 이건 감정을 속이는 트릭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카네기는 이 기술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오랜 걱정의 사슬을 끊어낸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카네기가 이 기술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 진짜 메시지입니다. 4부 두 번째 기술, 지금으로 내려와라. 두 번째 기술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내려와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없습니다.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먼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말합니다. 지금으로 끌어내려라.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씁니다. 그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단순한 방식이 강력한 이유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생각에서 자랍니다. 행동은 걱정을 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돌던 문제가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통제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통제감을 느끼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건 심리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뇌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는 순간 위기 경보를 조금씩 낮춥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됩니다. 이메일 하나 쓰기, 전화 한 통 하기, 노트에 계획 한 줄 적기.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내면의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5부 세 번째 기술, 걱정에도 시간 제한을 둬라. 세 번째 기술입니다. 걱정도 시간 제한을 둬라.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건 본능이니까요. 대신 걱정을 통제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합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껏 걱정합니다. 미래가 망하는 상상 다 해도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전부 꺼내세요. 대신 그 외 시간에는 금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걱정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할 일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는 학습합니다. 걱정은 이 시간에 하는 거구나. 이게 쌓이면 걱정이 하루 종일 당신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건 감정 억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운동도 정해진 시간에 하면 효율이 높아지듯 걱정도 통제된 공간 안에서 다루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제 걱정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육부 감정을 바꾸는 진짜 열쇠는 행동이다. 여기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하겠다.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걱정이 없어지면 움직이겠다. 하지만 카네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행동하라. 그러면 감정이 따라온다. 자신감 있는 척 행동하면 실제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걱정이 머릿속에서 줄어듭니다. 몸을 쓰면 뇌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행동 기반 감정 조절입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바쁘게 살아라. 이건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처방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한 번에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면 걱정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걱정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한가한 사람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쁨은 도피가 아닙니다. 정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둘째, 감사 리스트를 써라. 이건 감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뇌의 초점을 강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문제와 위협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미 가진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흑백으로만 보이던 화면에 다른 색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걸을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잔다. 이것들을 적다 보면 뇌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피로를 관리해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피곤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문제도 거대하게 보입니다. 감정이 과장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카네기는 말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쉬어라.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7부 인간관계와 걱정, 그 얽힌 실타래. 카네기는 이 책에서 걱정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타인의 평가, 비난, 불공정한 대우, 배신, 이것들은 단순히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합니다. 카네기가 제시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불공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종종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비난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실패와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루스벨트는 재임 기간 내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사람이다. 이걸 이해하면 비난이 와도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면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가장 먼저 소진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8부 이 책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알라, 달라? 근데 왜 안 돼? 카네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좁히는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반복된 작은 행동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법은 없습니다. 걱정은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다루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걱정을 잘못 다루고 있는 방식을 바꾸어라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움직이세요. 써보세요. 결정해보세요. 실행해보세요. 그 순간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이 책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겁니다. 걱정은 멈추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당신을 가장 짓누르는 걱정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써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만 바뀝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구로써였습니다.